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그날 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마당에 밥상을 내어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철아, 배고프거든 먹고 가거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뚝거리며 움직이는 그림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밤에 내어놓은 밥그릇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전쟁터에서 죽었다던 아들이 정말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죽은 자의 혼이 그리워서 찾아온 것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때는 조선 후기, 왜군이 쳐들어와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 어느 농가에 이상철이라는 25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도우며 가난한 살림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상철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무척 아꼈고 아버지도 비록 말은 거칠었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군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젊은 남자들을 징집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상철이도 어쩔 수 없이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상철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철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버지도 말은 안 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얘야, 죽지만 말고 돌아와라. 그게 부모가 바라는 전부다. 이렇게 상철이는 가족과 작별하고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상철이를 배웅했습니다. 마을의 희망이자 미래였던 젊은이가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습니다. 상철이가 떠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식이 없어 가족들은 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아들의 안위를 빌었고 아버지는 걱정을 숨기려 하지만 술잔을 기울이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철이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징집되어 갔던 다른 젊은이가 부상을 당해 돌아왔는데 그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상철이가 적의 칼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상철이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고 아버지는 며칠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성실했던 상철이가 꽃다운 나이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니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후 상철이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신은 가져올 수 없었지만 혼이라도 편히 쉬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빈관을 묻고 상철이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분명히 살아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매일 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차려서 매일 밤 마당에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어머니는 또다시 마당에 밥상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상철아, 어디 있든지 배고프거든 와서 먹어라.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놨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이 잘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그림자가 절뚝거리며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다리를 다친 사람처럼 한쪽 다리를 끌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상철이가 다쳐서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림자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빛에 비친 그림자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밤에 내어놓은 밥그릇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가득 담아놓은 밥이 한 알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철이가 정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비록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와서 밥을 먹고 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알고 기겁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혼이 집에 들러서 밥을 먹고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상한 일입니다. 귀신이 집안에 들렀나 봅니다. 액마기를 해야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상철이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어떤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네 집에 귀신이 나타난다더라. 죽은 상철이가 귀신이 되어서 집에 들르고 있다더라.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을 품고 귀신이 된다더라. 상철이도 그런 것 같네. 또 어떤 사람은 걱정했습니다. 귀신이 밥까지 먹는다니 이상한 일이다.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상철이 가족을 동정하며 슬퍼했고 다른 한쪽은 귀신이 마을에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상철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집안에 귀신이 들렀으니 굿을 해서 쫓아내야 한다. 그대로 두면 마을 전체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철이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건 귀신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에요. 굿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어머니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신비로운 현상 때문에 마을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자신을 찾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철아, 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어머니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 어머니는 매일 밤 마당에서 빈 공간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뚝거리는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고 상철이 가족은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만은 변함없이 매일 밤 밥상을 차렸습니다. 상철이 아버지는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밤에는 정체 모를 그림자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상철이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악한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림자는 우리 상철이가 분명해요.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을 보면 다쳤나 봐요. 그래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정신을 차리세요. 상철이는 죽었다고요. 귀신에게 밥을 주면 더 자주 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이라면 배고플 때 와서 먹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아내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체 모를 그림자가 무섭기만 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매일 밤 그림자와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림자를 통해 아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철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콩나물국을 끓였다. 따뜻할 때 먹어라.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마당에 놓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절뚝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이 어머니 눈에는 애처롭기만 했습니다. 많이 아프겠구나. 어머니가 약이라도 구해줄 텐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밥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알의 밥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상철이가 맛있게 먹었구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귀신에게 밥을 주는 집이라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철이네 집 앞을 지날 때 마음을 숨기고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상철이 가족은 점점 마을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기 때문입니다. 2달이 지나도록 이런 일이 계속되자 어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림자가 나타나자 어머니는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마당을 벗어나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비 때문에 길이 미끄러웠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며 한참을 걸었을 때 어머니는 작은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는 그 움막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졸이며 움막에 다가갔습니다. 움막 안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움막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움막 안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 상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큰 흉터가 있었고 한쪽 다리는 심하게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움막 안으로 달려들어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상철아, 상철아, 정말 내가 맞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상철이는 어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몰골로 집에 갈 면목이 없어서 그림자로만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만 있어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리가 어떻든 얼굴이 어떻든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상철이는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의 칼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다리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도 흉한 모습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움막을 짓고 숨어 살면서 밤마다 그림자로만 부모님께 안부를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더욱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바보야. 부모가 자식의 겉모습을 보겠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다. 어머니는 상철이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임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상철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살아 돌아왔는데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쫓아내려 했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이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서 걱정만 끼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살아서 돌아온 것이 어디냐.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아들의 상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철이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고 아버지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상철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귀신이라고 무서워했던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니 모두들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상철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상철이의 모습을 보고는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철아, 고생 많았다. 살아서 돌아와 줘서 고맙다.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상철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귀신이라고 무서워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상철이는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철이 가족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가 다친 다리 때문에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두들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철이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절기 때문에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마을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상철이가 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견문이 넓어진 상철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는 마당에 밥상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안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상철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아버지가 더 많은 일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상철이는 가끔 자신의 흉터와 불편한 다리 때문에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상철아, 너의 상처는 나라를 위해 싸운 증거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에 상철이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상철이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러 가지 교훈을 전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변함없는 기다림과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철이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전쟁에서 다쳐 돌아온 사람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너의 상처는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었지만 가족의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상철이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철이처럼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년 후 상철이는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상철이의 아내는 상철이의 상처를 전혀 개의치 않는 현명하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상철이의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서 결혼을 원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상철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버지도 며느리를 무척 아꼈습니다. 상철이의 상처를 개의치 않고 사랑해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철이와 아내 사이에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척 따랐고 상철이 부부는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상철이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얘들아, 아버지도 한때는 절망에 빠져서 숨어 살았단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너희들도 어떤 어려움이 나도 포기하지 말고 가족을 믿어라.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상철이의 부모님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상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상철아, 그때 내가 그림자로 나타났을 때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단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상철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매일 밤 차려주신 밥상이 제게는 생명줄이었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겁이 많았구나.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어. 가족들은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더욱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상철이의 아내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철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상철이를 찾아와 상의했습니다. 상철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을의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상철이의 이야기는 유명했습니다. 전쟁에서 다쳐 돌아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철이를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철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치유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철이와 그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철이의 그림자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철이 어머니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불완전해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가족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상철이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빛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돌아온 병사의 그림자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과 작은 깨달음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